술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지금 보여드리는 검사는 알코올 의존증 자가진단표인 CAGE입니다. 보면서 본인은 몇 점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실제로 한국은 술에 관대하고 술을 잘 마시는 게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음주자의 20%는 알코올 남용과 같이 해로운 음주를 하는 사람으로 통계되고 있어요.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용 장애자 역시 전 세계 평균이 2.6%인데 한국은 2배 이상인 5.5%입니다. 알코올에 관대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17학번 이과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를 이번 연도에 졸업하고 이제 취직 준비 중인 25살 신재라고 합니다. 저는 음주를 이제 제가 기분이 좋을 때만 이제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마실 때는 이제 캔 맥주로 한 캔에서 2캔 정도 마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자리나 뭐 불편한 자리도 술이 있으면은 좀 편하게 풀리기도 하고, 좀 싸웠던 친구랑도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좀 편하게 대화가 풀리기도 하다 보니까 회식 자리에도 술이 빠질 수 없고, 지금은 일을 하느라 바빠서 술을 마시고 싶어도 마시기가 힘들고 코로나 단계 때문이라도 이제 마실 수가 없어서 잘 마시지 못하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에는 주 7일이 있다면 한 주 5회 정도, 그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알코올에 아주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알코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 같다라고 느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원래 술을 이제 엄청 할인하도록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다시는 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장술이라고 하죠, 보통. 그 해장술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게 중독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술을 찾으려고 하고, 야, 술 마실래? 오늘 술 마셔야겠다.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영화에서도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틴 케이스에서 조그맣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홀짝홀짝 하듯이 시도 때도 없이 일단 알코올을 마실 것 같고, 또 매일매일 이제 본인이 취해야 잠들 수 있다, 그 정도 가야지 이제 알코올 중독의 경우인 것 같아요. 또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는 이제 오늘은 술을 안 먹어야지, 아니면 술을 먹더라도 이만큼은 먹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그게 안 돼요. 그냥 자꾸 생각난다 해야 되나? 저도 모르게 그냥 몸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마시다 보니까. 일단 중독이라는 게요, 말은 일단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저도 한번 겪어보니 이게 본인도 모르는 새 본인 근처에 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돌이킬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걸,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알코올 장애 증상을 살펴보기 위해 소개할 영화는 술이 깨면 집에 가자입니다. 술이 깨면 집에 가자는 12년에 개봉한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한 일본 영화예요. 주인공 츠카하라 야스유키라는 두 아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일상과 건강을 잃습니다. 이어서 응급실을 자주 드나들다 알코올 병동에 입원하게 되고 이후 치료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다 깼는데 방광 기능의 이상으로 오줌을 지립니다.
이어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는데 피를 포함한 구토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보면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다시 응급실에 실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内視鏡の準備ができましたから。また来ましたね。しばらくです。じゃあ口を開けてください。 声出さないでよ。 퇴원 후 다시 술을 마셨고 술이 취한 채로 아내에게 위협을 가하다 쓰러집니다. お前ら俺の子じゃねえんだよってあうちから出てけって言ってやるぞお前この野郎またその話か。なんだ自分が何言ってんのか分かってんの？なんだお前大体やってんだろえ大田でやったんだろお前がよってねえよ。誰があんなやつやるんだよ。あんなやつってお前俺の親友にお前あんなやつってなんなんだ自分が先に言ったんだろうが。おいおいその親友に自分の女房寝取られたって言ったんだろうが。何が親友だ。どこが親友。おいもうちょっと待て言ったなお前今寝たって言ったよな寝取られたって言ったなお前やってんじゃねえかこの野郎てめえよてめえは生きやすい女だなおめえ何回言ったんだよあいつとやって何回生かされたんだよあおめえその口で何回しゃぶったんだあいつのよああおめえはなどんな声出してよよがってたんだこの野郎なんだこれお前あお前なんだこれ이후 금주를 선언했지만 맥주는 괜찮겠지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취한 채로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やばいなウォッカはいけませんなノンアルコールビールでいいかなたかがビールだもんな大丈夫だこれぐらいよし20度まあ一緒だよなこれぐらいだったら大丈夫だよなよしうちに帰ろう의지와 관련 없이 오줌을 지리거나 피를 포함한 구토를 하는 신체적 증상 외에도
알코올로 인한 기억 상실, 혼절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바라보는 알코올 장애, 중독은 어떤지 한번 알아봅시다. 중독이란 특정 행위에 대한 본인의 주체성을 잃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성이라고 하면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고 어떤 특정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내가 아닌 기타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행위에 뺏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자기조절의 실패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중독 행위를 멈추고 싶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거듭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이제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기 쉽게 3C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compulsion, 이거는 강박적 집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어떤 해당 물질이나 아니면은 행동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떨칠 수 없고 그 행동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를 이제 강박적 집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절의 실패입니다. 이 조절의 실패는 계속 반복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실패하는 경우 중독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건 continu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정 행위나 물질의 사용이 내 일상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뭐 예를 들어 술을 마셔서 학교를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계속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끊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중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 스스로 좀 지각이 되고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너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내가 혹시 중독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중독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치료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 기법이 있고 중독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래 오늘 딱 한 잔만 하지 뭐 오늘 뭐 하루 하는데 어때? 허용적 사고들이나 아니면 술밖에는 정말 내 친구가 없다.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건 술밖에 없다. 라는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들에 좀 갇혀있는 경우 생각들에 대해서 꼭 그 생각만이 아닌 좀 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동기 강화 상담인데요. 동기 강화 상담이 중독 상담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 중독은 치료 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스스로 그 문제들을 다뤄 나가려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인 이면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이제 깨닫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들의 어떤 동기를 잘 읽어주는 동기가 상담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독 통합관리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전국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설치가 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관이고요. 거기서는 특정 중독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족 치료나 교육 이런 것도 이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중독자들을 위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이런 것들도 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좀 심각한 경우에는 그 이제 국내에 지정된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이 9군데가 있습니다. 입원 치료나 아니면 통원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고요. 거기도 물론 가족들을 위한 어떤 치료 및 교육이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중독은 굉장히 재발이 빈번한 분야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끊는다 했다가 다시 알코올을 손대게 되는 경우 혹은 담배를 끊는다 했다가 담배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사실 실수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수했는데 또 다시 도전을 한다면 언젠가는 사람이 중독 문제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알코올 장애 중독을 알아보았습니다. 중독에 있어 스스로 나아가자는 마음,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화 주인공 츠카하라가 어떻게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 되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毎日のように酒を飲んでは母親に暴力を振るっていました。僕はだから父親が嫌いでした。ただまあ自分も中学ぐらいからお酒を飲むようになりまして、その辺はこの間退院した紀藤さんと同じような感じです。それでまあ高校を卒業しまして、ブラブラしていたんですけど、内心はもう焦る気持ちがありまして、本当に心がちぎれるような思いがありました。それで札幌の家を飛び出して新宿の焼き鳥屋で働いていたんですけど、そこで戦場のカメラマンをなさってる方に知り合いまして、いろいろ話を聞かせてもらっているうちに、自分もまあ小さい頃から写真が好きだったので、自分も勉強してバンコクに渡りました。それでなんとか自前でカメラを買うことができ、僕もカメラマンになりました。その後ミャンマーやスリランカ、それからベトナムにラオス、いろいろな国に行きました。それで写真だけではなくてビデオも回しまして、一度賞をいただくこともできました。本当かや。はいカンボジアで、ポル・ポトという自国民を100万人以上虐殺した男の独裁者の男のナンバー2にあたるイエンサリという男がいまして、その男のインタビューを僕が撮りました。ただまあこのビデオは結局どこのテレビ局にも売れませんでした。というのはちょうどダイアナ妃の事故死のニュースと重なりまして、それでまあテレビ局の人にも言われたんですが、君ね自分の国の人間を大量に殺したアジア人の男と美しいダイアナ妃の悲劇のニュースと大衆はどっちを見たがるかねと言われて、ダイアナ。いやそうよ。ボスニアという国ではロシアンルーレットというのを見ました。6発弾が入る拳銃に1発だけ弾を入れて、で銃口を口の中に入れて引き金を引く賭博ですね。で一度目の前でもう脳みそが本当に吹き飛んで即死する人を見ました。ただまあ僕はそういう時に心がブレてしまうんですかね。辛い思いをしている人やそうやって死んでいく人、上で苦しんでいる人やいろんな人を見た時に泣くしか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本来ならば写真を撮らなきゃいけないのにもうどうにもできずに全く仕事にならなかったです。でもこの仕事が僕は向いてないんだなと思い、自信をすっかりなくしてしまっていました。まあその頃から本当に酒の量もめちゃめちゃに多くなりまして、それでただその頃に一人の女性と出会うことができて結婚しました。彼女は才能のある絵描きだったんですが、僕自身は、何一つ彼女の力にな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僕自身も酒を飲んでは妻を痛めつけて、結局嫌いだった父親と同じことをしてしまっていたんです。それで決定的だったのが、彼女が描き上げたばかりの絵を酒の勢いもあって、めちゃめちゃにしてしまったんですね。酒で頭がいかれてたんだと思うんですが、ちょっとこれ以上続けることができないな。すいません。深原さん、